부릉이 전보 3라고 합니다. 부릉이 3야? 전보야? 안녕하십니까, 신나는 전동세상입니다. 정말 오늘 속된 표현 하나 할게요. 정말 미친 자전거 하나 왔습니다. 왜 미친 자전거냐고요? 내용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본 제품 모드스포츠에서 야심차게 신제품을 내놓은 부릉이 3 전보라고 합니다. 이 제품 그냥 보셔도 엄청 뭔가 아우라가 넘치죠. 제품이 엄청 커요. 20인치인데 크다라고 표현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뚱뚱하다? 이것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길다? 이것도 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길고 높이도 크다, 다 표현이 맞습니다. 이 제품 왜 미친 자전거냐?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본 제품은 모드스포츠에서 야심차게 신제품을 내놓은 그 제품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숏을 올렸는데요. 이 제품이 600km를 간다 그래서 모드스포츠 대표님께서 제품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주셔서 올려봤어요. 근데 그 댓글이 과간입니다. 저보고 사기치지 말래요. 무슨 거짓말을 하니에요. 무슨 내키를 하자는 둥, 여러분들의 의견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제품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제품, 우리가 지금까지 전기자전거를 보면서 있을 수 없었던 그런 비현실적인 어떤 스펙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위에 너지저분하게 이런 모양의 뭔가가 달려 있어요. 프레임이 상당히 넓어요. 기존의 모드스포츠 부릉이 2TB입니다. 한 뼘, 두 뼘, 세 뼘 채 안 돼요. 다시 한 뼘, 두 뼘, 세 뼘, 세 뼘 반, 네 뼘 살짝 안 됩니다. 일단 차체가 길어요. 휠 베이스가 길고요. 타이어가, 이런 타이어 아직까지는 저는 국내에서 못 본 것 같습니다. 타이어의 폭은 20 곱하기 3.0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것만 봐도 나 고출력이다, 정말 뭔가 자신감이 넘친다, 이런 게 느껴지시죠? 세미 팻바이크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고요. 일단 포스 끝내줍니다. 지금껏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배터리 용량, 그리고 프레임, 정말 두툼한 그 프레임, 포스, 그런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장도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푹신하면서도 안장이 넓습니다.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안장이 썩 예뻐 보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호불호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얼마든지 슬림하고 예쁜 거, 내 취향에 맞는 거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 구성은 현재 보시는 모델에서 니어렉, 바구니, 스노틀, 미포함의 구성으로, 여기에 지금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배터리 요거는 옵션입니다. 본 제품의 가격은 169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배터리, 순정 배터리는 탑 튜브 안에 20A 배터리가 기본 배터리입니다. 이것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옵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기능과 각 부위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기판이 보지 못했던 그런 계기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되게 컬러풀하면서 시인성이 좋아 보이고요. 똑같이 총 주행거리, 볼트수 정보가 한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파스 모드 1, 2, 3, 4, 5. 먼저 부릉이는 여기가 점으로 나타냈던 이 제품은 파스 모드가 직관적이게 바뀌었습니다. 부릉이 20 같은 경우 굳이 이렇게 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이 제품은 조금 더 슬림하면서 시인성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전후 유압 브레이크를 적용하고 있고요. 기어는 특별하지 않은 시마노 7단 기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후의 풀 서스펜션과 그리고 풀 폴딩 조합으로 제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륜 쪽에
브레이크 디스크 상당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디스크 원판의 크기는 보통 타사 제품 같은 경우 160mm인데 180mm입니다. 엄청 크죠? 그만큼 제동력을 더 극대화시키겠다. 그런 어떤 의도가 보입니다. 전방 라이트, 후방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크랭크의 크기는 54T 적용되어 있습니다. 폴딩이기 때문에 페달도 당연히 풀 폴딩이 되고요. 뒤쪽의 디스크도 180mm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품은 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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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A 또는 35A 플러스 하면 60A 또는 75A까지 순정으로서 확장이 가능한 그런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지금까지 이런 제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타사 어떤 제품, 어떤 전기자전거를 봤어도 순정으로서 어떤 깔끔함과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지닌 제품은 이 제품이 현재 저는 최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옵션으로 하시면 리어 렉을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 뒤에 램프는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리어 렉이 없을 경우는 이 자리에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모드 스포츠에서 상당히 아이디어를 좀 잘 써주셨는데 이쪽에 백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으면 이쪽으로 해서 선처리도 좀 더 깔끔해지고요. 뒤쪽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선처리를 해주고, 뭐 고장이 났을 때 이쪽만 뭐 떼어서 바로바로 좀 수리도 용이하도록 이렇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48V 500W 출력을 내주고 있고요. 어디까지나 전격 출력이고, 최대 출력은 약간 수치적으로 나타내 있지는 않지만 1000W 이상 좀 예상을 해봅니다. 타사에 적용하고 있는 모터 보니까 이 정도 급에서 한 1070W, 1000이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출력이 엄청 좋은 거죠. 기존에 우리 48V 350W짜리 모터들은 최대 출력 많이 나와야 5, 600 정도 나왔어요. 그럼 최대 출력 1000이면 2배 넘는 수치죠. 출력은 사실 500W만 돼도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제 느낌은 한마디로 이 제품 뭔가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제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떠신가요? 제가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뭐 일명 빨아준다, 그런 얘기보다는 저는 객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 그 목적이 강합니다. 제 삶에 득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의 좋지 않은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다고 또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요. 그래도 저는 좀 중립적으로 항상 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사이즈 그냥 보시면 차이가 어떤지 모르시죠? 이쪽은 거의 똑같이 지금 맞췄고요. 앞바퀴의 위치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와서 이 제품의 휠 베이스를 보면 차이가 엄청 심하네요. 20cm 이상 전보가 더 큽니다. 말 그대로 전보예요. 그러면 제가 실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21년식 부릉이 2TV 모델입니다. 줄자를 재서요. 자, 뒷타이어까지 약 161 정도, 이 정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측정하고 있는 모델은 부릉이 전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80이고요. 대략적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172 정도,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약 10cm 차이 나네요. 욕한 거 아닙니다. 약 10cm 차이 나요. 상당히 포스가 넘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구매하시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장거리를 다니셔야 되고, 국토 종주 또는 배달 대행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도 상당히 지금 넓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홈도 엄청 깊고요. 튼튼해 보여요. 좀 펑크 방지 기능이 혹 있지 않을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고요. 대신 단점이라면 제품이 접었을 때도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장거리를 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이 제품은 더없이 좋은 그런 제품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괴물 같은 녀석 부릉이 3,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주지 않은 이 고마운 녀석에게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땐 허접하고 결코 만만한 녀석은 아닌 것 같고요. 나름 가성비가 괜찮은 그런 제품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면 부릉이 전보3의 주행 영상은 또 어떨런지 궁금하시죠? 한번 가시죠. 고고싱!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언덕길 테스트, 고속주행 테스트, 브레이킹 성능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행거리를 600km까지 갈 수는 없고요. 어디까지나 제원상이고 그냥 그 제원상의 주행거리는 참고적으로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실주행거리는 약 30-40% 마이너스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 테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스 1단이고요. 지금 수동기어는 7단이고요. 최고속 벌써 도달을 했습니다. 자, 브레이킹 성능 보겠습니다. 바닥이 사실 그립이 좋은 바닥이 아니어서 조금 끌리긴 하지만 브레이크는 락이 걸릴 정도로 강력하게 제동을 합니다. 160mm보다 디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이 있네요. 지금 타이어가 20 곱하기 3.0인데요. 코너링 한번 좀 보겠습니다. 준수한 편이긴 하지만 타이어가 넓다 보니까 그렇게 날카로운 느낌은 없어요. 자, 이렇게 갔을 때 확 날카롭다 그렇진 않지만 그냥 고속 주행에서 안정감은 있습니다. 어차피 일상에서 이렇게 날카롭게 주행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날카롭게 주행은 좀 어렵고요. 조금 코너도 넓게 돌면서 가는 그런 느낌으로 브레이킹 성능이 이 정도 됩니다. 소리 꽤 크게 들리네요. 근데 다른 지금 전기자전거를 타보고 브레이킹 성능이 이 정도는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고속은 사실 마음먹고 밟으면 한 3초, 5초 만에 최고속 도달해버려요. 신전 영상에서 항상 나오는 이 단골 코스 경사 21도, 22도 정도 되는 이 코스와 25도 되는 코스를 이 제품도 똑같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500W라 이 정도는 좀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설마 또 못 올라가지는 않겠죠. 아직까지 350W도 그렇고 500W도 여기 못 올라간 그런 바이크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파스는 일단 출발을 해보고요. 힘 딸리면 더 올려보겠습니다. 파스 1단 출력인데, 자, 손을 이렇게 놀면서 갈 수 있는 이 정도 여유력이 쳐주고 있습니다. 최대 경사가 21, 2도 약간의 그 노면에 따라서 좀 착오가 있는데요. 20도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경사를 보신 바와 같이 아주 쉽게 올라왔고요. 조금 더 높은 곳에 가서도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자, 다운힐은 너무 쉽죠. 다운힐 또한 엄청 쉽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파스 5단 수동기어는 1단입니다. 고속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 속도 13km로 주행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25도 코스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부릉이 3 전보는 전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500W급 정도 되면 전후 브레이크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 제품의 그 서스펜션은 다른 제품보다 더 좀 푹신한 그런 느낌이 있고 한 곳은 약 25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테스트를 해봐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여유롭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처음서부터 25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는 약간 스탠딩하게 스타트를 해서 힘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모터의 개입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상당히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25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모터가 그냥 밀어줍니다. 많이 힘들지 않고 그냥 올라올 수가 있네요. 본 제품은 어디까지나 온로드 성향을 갖춘 전기 자전거입니다. 오프로드의 성향은 뭐 나쁘진 않지만 일단 타이어가 온로드여서 조금 미끌림이 있었고요. 힘은 25도 경사각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았고요. 다만 처음에 스타트 할 때만 조금 도움 닫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기본 사양으로 20A의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어서 주행 질감은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파워풀합니다. 1단만 놓고 다니셔도 그냥 시내에서는, 외곽이 아닌 그냥 시내에서는 꽤 좋은 출력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제품은 지금 안장 자체가 리무진 안장, 좀 편한 제형식의 리무진 안장을 갖추고 있는데 이 안장 덕분에 승차감이 상당히 편하고요. 주행하면서도 그 푹신푹신함이 느껴집니다. 타이어의 그립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아까 테스트 영상에서 보았을 때는 바닥이 타일 바닥이기 때문에 그립력이 다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동력이 길었고요. 아스팔트 그런 노면에서는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파스 1단을 놓고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힘이 넘쳐서 사실 페달질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페달을 좀 줬다 앉았다 이런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릉이 3 전보 제품 영상 잘 보셨을까요? 언덕길도 주행해보고 고속주행도 해보고 브레이킹 성능도 해보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힘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어디까지나 오프로드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의 그립력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이 오프로드에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온로드 주행 시에는 상당히 편안하고 푹신푹신한 그런 승차감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데 에어 서스펜션 그 이상의 느낌으로 주행이 잘 되었고요. 타이어 폭이 넓어서 그런지 제동력에서 뭔가 그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면 타이어가 너무 넓어서 코너링을, 날렵한 코너링에서는 조금 불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에 대해서는 꽤 괜찮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가는 169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60A, 75A 이렇게 풀 장착을 하시게 되면 가격은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300만원 좀 초반 정도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은 이제 고객님들이 어떤 컨셉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현명하신 그런 선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며 색상은 3가지로 나옵니다. 블랙, 그리고 그레이, 그린 이렇게 3가지로 나오니까 또 취향에 맞게끔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은 타사 제품들은 충전구가 보통 앞에 있잖아요. 이 제품은 뒤쪽에 있습니다. 좀 특별한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뒤에 있을까? 앞에 있어도 되는데 왜 뒤에 있을까? 제 생각엔 일단 앞쪽에서 튀어오는 물이나 그리고 장애물, 이물질 같은 거를 최대한 좀 막기 위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충전할 때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어서 충전기를 이곳에 올려놓고 충전선을 꽂으면 뭔가 더 안정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위에 올리면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위에 올려서 하면 발열에 대해서 조금 더 식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왜냐? 위 옆에가 다 뚫려 있잖아요. 근데 바닥에 그냥 놓으면 아래쪽은 계속 보온이 되면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겠죠. 근데 발열이 된다고 해도 계속 식혀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제 그냥 뇌피셜적인 합리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충전을 해주시면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배터리입니다.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이것도 배터리, 기본 배터리는 이쪽이 배터리입니다. 영상 잘 보셨죠? 신나는 전동 세상은 항상 빠른 정보 그리고 다양한 제품의 정보를 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제품 나오는 족족이 하나하나 까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